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 안보 그리고 국제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짚어봐야 할 주요 이슈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우리 군이 북한 위성체 잔해를 인양했다는 소식과 또 북한의 마스크 착용 해제 동향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이 서해로 추락했던 북한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했다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 당국의 분석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서 경제난 등 각종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수년째 셀프 봉쇄를 이어온 북한이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RF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할지 여부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군이 그 위성체 잔해물을 인양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분석하고 나서 그래서 성능이 어떤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는데 네, 우리 군 그랬죠. 당국이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5일 서해로 추락했던 북한 우주발사체 및 위성체 잔해물을 탐색하고 또 수거하기 위한 우리 군 당국의 작전이 지난 5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게 지난 5월 31일이었으니까요. 예. 36일 만에 인양 작전이 모두 끝난 셈인데요. 이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작전을 통해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하여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군 당국이 한동안 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조성했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해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 아주 짧고도 단호한 총평을 내놓은 건데요. 예. 사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찰 위성으로 사용하려면 위성 카메라가 이 해상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1m급,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가로, 세로의 물체가 이제 한 점으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요. 예. 그런데 군 당국이 그야말로 이런 지하식 평가절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만든 만리경 1호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일부 언론에선 이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10m에서 20m, 웬만한 상업 위성보다 떨어진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 북한이 지난해 12월 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했던 용산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 해상도가 바로 이 20m 해상도가 20m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좀 모호하죠, 지상 예, 상황이. 그렇네요.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인양된 잔해 중에 과연 어떤 장비나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이 우리 군의 잔해 인양과 또 분석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온 만큼 이 부분에선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북한 군사정찰 위성의 성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왔던 부분이란 점을 좀 감안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서브미터는커녕이고 10에서 20m 정도. 그 당시에도 조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쏘려고 했을까? 이 부분도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정치적 배경 부분에 가장 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예. 네네. 포스톨 MIT 명예교수는 이 정찰 위성은 카메라가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종이 인형에 불과한 위성으로
전 세계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 등의 문제 앞에서 위성 발사 성공을 통해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정찰 위성이라도 군사적 활용 가치가 있다는 그런 반론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컨대 이춘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북한 입장에선 탱크나 트럭 또 함정 정도만 식별해도 큰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여정 부부장은 이른 시일 내에 빠르게 발사하겠다, 다시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그랬죠. 했었던 상황이니까요. 네. 관련된 동향 또 들어오면 이준삼 기자에게 바로바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7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해제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최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방송만 봐도 이렇게 실내 동원 행사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 3일에는 청년 수백여 명이 노마스크 상태로 극장에 빼곡히 앉아 있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에서도 이달 들어서 코로나19 방역 등 극히 일부 현장을 제외하면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마스크 착용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극히 부분적으로만 착용하고 있다면서 방역 해제 동향이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셀프 봉쇄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네. 점점 좀 대외적인 활동을 할 걸로도 보이는데 국제 스포츠 대회에도 참석할 걸로 보이는 그런 동향들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 스포츠 대회 복귀 신호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항저우 하계 아시안 게임이 오는 9월 23일 개막을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두문불출했던 북한이 이 대회 참가와 함께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체육당국이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참가 대상인 국가올림픽위원회 회원국 모두 참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북한 대표단이 출전 사실을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외신에서도 북한이 약 200명의 선수, 코치, 임원 등 선수단을 등록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구체적인 참가 종목이나 주요 선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축구와 수영, 용선 등에 등록을 하고 북한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역도나 체조, 또 레슬링 등도 좀 포함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혈맹인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고위급 대표단이 방중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덕훈 내각 총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우리나라도 선수와 코치진을 포함해 역대 최다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인데요. 남북 선수들과 대표들이 오랜만에 경기대회에서 얼굴을 맞대는 자리가 되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크게 경색돼 있는 국면인 만큼 좀 대면대면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이것도 막상 참석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일, 14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에 또 있게 되고 이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오랜만에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참가할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리는 이 ARF 외교장관 회의는 매년 한미일, 중러 등 영내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데다 또 북한이 참여해온 거의 유일한 영내 안보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외무상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또 그 이후 코로나 사태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고 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하려는 그런 동향들도 계속 관측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 6월에 승진한 이 최선희 외무상은 오랜 기간 북한 외무성 내 실세로 불려온 인사입니다. 또 그런 만큼 그가 ARF에 참석한다면 현재의 경색 국면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측 반응은 좀 냉담해 보입니다. 이번 ARF를 계기로 이 북한과 어떤 만남도 예상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벌써 나왔는데요. 다만 외교라는 게 수면 위로 좀 드러난 부분과 또 물밑에서 진행되는 그렇겠죠. 부분이 좀 사뭇 다른 경우가 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상황이라고 하면 뭐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원회의도 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네. 유엔 기구가 이 식량 관련해서 북한에 좀 더 예전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올해 하반기 북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3,800만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49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목표치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이라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WFP는 국경이 다시 열리면 즉시 보육원 어린이와 또 임산부, 모유 수유 여성, 병원 환자 등을 위한 식량 지원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봉쇄령으로 근년 들어 국제기구와의 인적 교류가 거의 끊어진 만큼 예. WFP가 과연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그거는 좀 장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심상치 않다고 보는 그런 기류가 이번 결정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우리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옥수수, 쌀 가격이 급등을 했고 또 북한 내 아사자 발생이 예년이 3배나 된다 이렇게 좀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당시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된 이 회의 결과를 보면 어떤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결점 패단, 또 규율 미확립 등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이 좀 이런 표현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 이행이 좀 부진하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이런저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종합해 본다면 북한 입장에선 당분간 식량난 등 좀 경제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에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북한의 대학생들이 미국 정보기술이 기업에서 주최했던 그 코딩 대회에 나가서 최상위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결과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이게 좀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던데 북한의 우수한 학생들의 그 재능마저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 배경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좀 곰곰이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